알겠습니다. 안지환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엔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피엔스. 예. 코로나와 관련된 그 이후에 세계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책입니까? 자, 이 책은 CBS 시사잡기 전관용입니다에서 특별 기획한 코로나19 신인류의 시대의 주요 내용을 엮은 것입니다. 이 책에선 6명의 석학이 각각 생태, 경제, 사회, 정치, 심리 등 다방면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고 코로나19가 우리 삶과 세계에 가져올 변화와 기회에 대해 심층 진단합니다. 문명의 근간서부터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히 코로나 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용어로 인류의 삶을 정의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신인류의 대안적 삶을 모색합니다. 네. 6명의 석학들이 각각의 분야에 대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을 설명을 한다는 것인데 누가 어떤 내용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 교수가 생태와 인간에 대해서, 두 번째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가 경제의 재편에 대해서, 세 번째는 최재붕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교수가 문명의 전환, 홍기빈 칼 폴라니니 경제연구소장이 새로운 체제, 김누리 독일 유럽 연구센터 소장이 세계관의 전복,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행복의 척도 등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한 사람씩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최재천 교수죠. 생태와 인간 편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 최재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짧으면 1년, 길면 몇십 년이 걸려도 만들 수 없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다른 바이러스가 3에서 5년마다 인류를 덮친다면 우린 뒷북을 칠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1년, 3년 백신 개발하겠다고 허덕이겠죠. 화학 백신은 답이 아니라고 합니다. 정답은 생태 백신과 행동 백신이라고 말이죠. 생태 백신이란 자연과 인간의 거리두기를 하는 것이고 행동 백신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말합니다. 생태학자 최재천 교수는 결국 이 같은 바이러스는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침범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하죠. 생태학자들이 그동안 자연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인간에게 더 이익이라고 줄기차게 부르짖었으나 소용이 없었죠. 앞으로 3에서 5년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 쇼크가 인류를 위협할 것이란 예측이 계속되고 있기에 생태 위기를 야기하며 발전하는 기존의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합니다. 최재천 교수는 앞으로 생태를 경제 활동의 중심에 두는 생태 중심적 기업들이 생겨나고 소비자는 그런 기업들만 선택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네. 자, 다음 이제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교수인데 이 경제 재편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경제학자 장하준 교수는 코로나19를 두고 미중유의 사태라고 강조합니다. 이번처럼 수요, 공급, 소비가 한 번에 붕괴했던 상황은 없었다는 것이죠. 일순간 모든 것이 붕괴한 상황에서 사회는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지나쳐왔던 가장 취약한 부분에서 어김없이 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초토화된 고용시장, 치솟는 실업률, 위태로운 자영업자들, 불완전한 복지 시스템 등 성장을 위해 후순위로 밀려났던 문제들이 당장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로 대두되었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를 지배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성찰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입니다. 이번 위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러한 가치를 위해 개인은 어떻게 인식과 행동을 바꾸고 사회는 어떻게 재조직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장하준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은 수단일 뿐 모든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게 목표예요. 주객이 전도된 그런 가치관은 이제 버릴 때가 됐습니다. 라고 하죠. 네. 자, 다음 이제 최재붕 성균관대 서비스 융합 디자인학과 교수입니다. 문명의 전환 예.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이분은 그거로 유명하죠. 포노사피엔스로 유명하신 분인데 최재붕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위기와 반성만 안겨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폭발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로 확인했고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하죠. 팬데믹 쇼크가 반복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앞으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등장했을 때 일상을 지켜가기 위해선 재택근무와 온라인 교육이 가능해야 한다고 합니다. 감염을 줄일 수 있는 비대면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흐름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이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앞에 호모사피엔스들이 보여준 대응은 놀라웠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파악 앱, 국정 마스크 구입 앱 등을 스스로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 배포했죠. 그 어떤 세대보다 빠르게 언택트한 일상에 적응했고 사실상 주도했습니다. 최재분 교수는 이번에 코로나19를 겪어보니 어느 쪽이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위기를 넘길 수 있는지 답이 나왔다라고 하죠. 기존 세대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디지털 문명을 바꾸지 않으면 인류가 함께 살아남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하네요. 네, 그래요. 자, 또 여기서 홍기빈, 헐프라니 경제연구소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체제 어떤 겁니까? 자, 대한체제연구로 이름난 홍기빈 소장은 단호하게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명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거로 4가지 체제의 붕괴를 언급하죠. 지난 40년간 지구적 자본주의 문명을 떠받들어 온 4가지 기둥, 즉 산업의 지구화, 생활의 도시화, 가치의 금융화, 환경의 시장화가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지도에는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역설하죠.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가 없다고 말이죠. 이때 새로운 체제가 완성되어 갈 것이라고 합니다. 홍기빈 소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 사람들은 코로나19를 흑사병에 비교합니다. 사상자 수와 별개로 워낙 충격이 커서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지난 40년간 자본주의 문명을 떠받들던 4개의 기둥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다른 문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죠. 네. 자, 그리고 김느리 독일 유럽연구센터 소장은 세계관의 전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공감이 좀 많이 갔어요. 이 부분은. 중앙대 교수이자 정치사회교육의 비평가인 김누리 교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인식의 틀, 다시 말해 가치관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수 자본주의가 활개치는 한국 현실에 진정 중요한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 즉 가치 전환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특히 한국 사회를 지배해온 수월성 사고, 즉 실력주의, 능력을 평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을 존엄성 사고, 말 그대로 모든 인간의 존엄성을 동등하게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죠. 더불어 미국의 참상을 목도한 뒤 한국 특유의 미국 중심 세계관이 부서지기 시작했고, 동시에 성장 지상주의의 발전 이데올로기도 치명타를 입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양은 선생님이었고 동양은 학생이었는데 이번 사태에서 반대의 상황에 일어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세계관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자본주의를 폐기하거나 자본주의를 인간화하거나 지금과 같은 형태로 자본주의가 작동한다면 저는 22세기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김경일 아주대 심리학과 교수가 이야기하는 행복의 척도의 변화 어떻게 또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긴데 제가 너무 공감하고 감동을 받았던 부분입니다. 김경일 교수는 개인의 가치관에도 코로나19가 많은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는 중요한 시사점을 이야기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는 소위 인정투쟁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특히 사회적으로 강화된 원트에서 각자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라이크로, 다시 말해 진짜 만족감을 안겨주는 것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 소유와 욕망에 대한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앞으로 지혜로운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더 적은 것을 가지고 너와 내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존의 길을 찾아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간 우리는 인정투쟁을 위해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강요된 원트가 아닌 나를 위한 라이크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라고 말이죠. 자, 굉장히 저명한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또 정말 이 시대에 또 필요한 또 이야기 또 강연을 한 것 같습니다만 이 책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 책을 보면서 코로나19가 역사적으로 체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중심에 기술이 보급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이 더 빠르게 오게 돼서 대량 실업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생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마지막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척도가 원트에서 라이크로 변화하지만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많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제 남에게 잘 보이고 성공하려 노력하지 말고 내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정환 작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진 곡